네, 8월 8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 떠서 깜짝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또 열게 됐습니다. 리플 SEC 소송 드디어 1차적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원 판결 역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예상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안에는 뭔가 나올 것 같다, 9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었는데 예상대로, 예상이 그러니까 부응을 해준 거죠. 법원이 벌금 구제와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지불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가 기존에 20억 달러를 요구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역시 법원에서 바라보더라도 SEC 20억 달러는 개소리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1,000만 달러 가지고 SEC가 합의를 할 리는 없잖아요. 법원도 이 1,000만 달러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1억 달러 언저리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바라보기에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법원이 바라보나 우리 같은 약간 이 빠돌이 빠순이 성격이 조금 있는 XRP 홀더들이 바라보나 얼추 관점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SEC가 얘기하는 20억 달러는 누가 들어도 개소리인 거고, 1,000만 달러는 또 너무 좀 약하고 이걸로 뭘 하겠어 라는 느낌인 거고, 그래서 한 1억 달러 언저리 요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물론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 입장에서도 뭐 얼추 1억 달러 수준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에서는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서 소매 고객에게 XRP를 프로그래밍화된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번에도 판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전 7월 13일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와 똑같은 스탠스를 법원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1278건 기관 판매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법을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1차 시장 판매 XRP는 증권, 2차 시장 판매는 비증권이라는 약식재판 기조를 유지하면서 1억 2,500만 달러라는 벌금 결정을 법원이 이번에 오늘 새벽에 갑자기 툭 하고 던진 겁니다.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XRP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0%대 급등세를 확인했는데, 누구에게는 와 20%나 올랐다 이겠지만 대부분의 아마 XRP 홀더들은 야 1달러 가기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필이면 또 비트코인이 또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체가 빨간불일 때 XRP가 이렇게 또 긍정적인 호재인데 0.6달러는 좀 아쉽죠. 0.7달러대 저항이 되게 빡세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또 되게 저항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손들, 마켓 메이커들이 작정하고 달려들 때까지는 이 정도 시세가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24시간 동안 거래 볼륨이 무려 140% 폭등을 했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1등 종목이 XRP, 그만큼 관심이 글로벌하게 엄청 뜨겁다 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가 또 시세가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머뭇머뭇 빵 하고 반가워서 올라가다가 지금 어이씨 뭐지 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뭘까라는 게 사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전체 상황, 이 비트코인이 지금 저항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57,000달러 돌파 이후에 저항이 확인이 됐고, 무엇보다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한 가지 남은 악재라고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에 4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가능 시점이 지금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2일에서
13일 정도의 가능성,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까지도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항소 가능성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역시 항소 타령을 할 수 있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스탠스를 또 리플랩스가 공식적으로 밝힐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소송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고, 항소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서 끝판을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소송 리스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SEC가 전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식재판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SEC가 초반에 요구했던 20억 달러의 진짜 터무니없이 낮은 그런 수준의 벌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SEC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스탠스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SEC가 곧장 항소할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림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양측 모두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XRP는 다시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지지부진한 또 항소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항소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간다, 끝장 본다, 진짜 이제 강대강의 국면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1심 판결 가지고 한번 끝장 가보자.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끝판 한번 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긴 하잖아요. 어쨌든 사실상 승소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한 2, 3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라서, 이 정도 되면 진짜 어느 정도 XRP 시세에 올라오면 뭐 정리를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또 대법원까지 간다고 이 피로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끝까지 간다고? 이런 생각은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양측 모두 항소를 선택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 이게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SEC나 리플 한쪽만 항소 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치권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에 있어서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그러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기관들, 기업들 조져내는 그런 방식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법원에서 SEC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판결을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움직임도 지금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나 SEC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따라서 이게 또 부침이 있는 권력기관이잖아요. 당장 트럼프만 하더라도 내가 당선되면 첫날 SEC 위원장 해고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또 이제 논란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오야붕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편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SEC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항소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기존의 SEC라면 이건 100% 항소입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변화된 이런 정치적인 국면에 있어서 SEC가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플만 항소 선언을 한다, 이거는 진짜 골 때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SEC는 항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리플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골 때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글로벌 홀더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명분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지금 1심 판결에서 유리하게 받아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내비칠 수는 있는데 명분 싸움은 되죠. 그런데 이게 주주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회사들과 비슷한 행태죠. 주주들의 의견을 개무시하는 오너 중심의 회사,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SEC가 항소를 안 한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이제 명분 게임으로 가서 우리가 옳다 라는 걸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들고 나온다 이러면은 저는 진짜 질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SEC가 그냥 정리하려고 하는데 리플이 끝까지 간다 이래버리면 약간 조금 질려버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항소 안 한다, 이 소송 종결로 되면 이제 땡큐인 거죠.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이렇게 되면 XRP가 이 폭등할 추가 폭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을 워낙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슈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됐고, 이제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다, 지금 수준으로 끝난다, 다시 말해서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다음 스텝은 IPO가 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BDC는 안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땡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뭔가 더 긍정적인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사실 뭐 시세 측면에서 좀 아쉽지만 리플 소송이 종결됐다라는 거, 벌금 1억 2,500만 달러 요것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과 암호화폐의 큰 승리다 라고 마이클 반데포페는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게 맞죠. 사실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있어서 큰 승리고, 미국에 있어서 유일하게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비트코인 빼고 그런 크립토 커런시가 지금 XRP가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큰 건데, 뭔가 조금 SEC와 리플이 각각의 입장을 또 고수하면서 헛소리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조금 부담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닥터 프라핏이 굉장히 길게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XRP 시세 진짜 언제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오냐를 궁금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어떤 대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이 됐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XRP, 그리고 XRP에 대해서는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XRP는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좀 바라봐 주시면 이런 멘트들이 생각할 거리가 엄청 많다라는 게 아마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는 2017년에 6만%라는 놀라운 폭등을 기록했다. 10년 동안 비트코인과 함께 시총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유일한 코인이다. 이건 소송으로 75%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견고하게 유지가 됐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2017년 이후에 진정한 매크로 상승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다. 2017년 사상 최고가 3.2달러 회복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미치지 못했다. 리플이 세계 300개 이상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XRP는 CBDC 구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말에 CBDC 출시를 계획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에 리플 소송에서 SEC가 패소했는데, 이건 솔라나 현물 ETF보다 XRP 현물 ETF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으로 겁먹었던 대형 투자자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XRP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들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죠. 소송으로 겁먹었던 대형 투자자들이 두려움 없이 XRP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에 정말
양측이 항소 없이 이번 1심 판결을 끝으로 리플 소송이 종료된다, 종결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진짜 대형 기관들, 소송으로 쫄아 있었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300개 이상 금융기관들이 지금 왜 XRP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시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또 이제 왜 XRP 시세가 고작 20%밖에 급등하고 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조금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XRP의 저항선은 0.72달러다.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을 맞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늦어도 2025년 1분기에는 1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과 비슷한 피보나치 수준에 도달을 하면 16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XRP를 4년 동안 보유해왔고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베스트 케이스는 16달러에서 20달러, 워스트 케이스는 4달러에서 7달러, 타임프레임은 오늘부터 1년. 네, 오늘부터 1년 사이에 최고 상황은 20달러, 최악의 상황은 4달러. 4달러만 가도 이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네,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의 언저리에 있는 한 10달러 정도가 내년 1분기에만 딱 달성이 되더라도 우리 삿포로 가면 되잖아요. 삿포로는 3월까지 폭설이 내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막 이렇게 XRP 시세가 막 자고 일어났더니 10달러, 20달러 이거는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점. 예, 일단 몸집이 너무 커요. 무슨 잡코인 펌핑 그렇게 나오듯이 XRP 시세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는 진짜 시장 메이커들이, 마켓 메이커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었을 때, 근데 작정하고 달려들 가능성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양측의 반응이 일단 나와줘야 되고, 그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겁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도 양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소 여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대선 이슈가 또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CBDC 이슈 모두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 1분기에 1달러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시장을 좀 잘 보는 사람들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히 4년 동안 꾸준하게 XRP를 매집하고 있고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도 1달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 약식 재판 때도 그렇고 이번 판결도 그렇고 1달러까지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 네, 저는 조금 수긍이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고 한데, 요게 이제 막 이렇게 조금 징징거리는 스탠스가 되시는 분들은 약간 XRP를 잘못 고르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RP가 왜 끝판왕이란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타임프레임은 오늘부터 1년. 뭐 내년 상반기에만 좀 예를 들어서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만 가줘도 되게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어떤 반등, 어떤 폭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년 상황이 이번 사이클 전체로 좀 놓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금 반감기 사이클을 따지면 내년 10월 전후에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게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때문에 기관들의 진입 가속화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언저리에는 우리가 뭔가 엑싯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뭐 좀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은 이렇다. 어쨌든 법원에서 벌금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볼지 지켜봐야 된다.
시세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XRP 강세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